안녕하세요. 프라임여학원 양정화 원장입니다. 오늘은 뉴질랜드 조교학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인데요. 뉴질랜드 학교는 계속 놀린다면서요, 공부를 안 시킨다면서요 하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초등학교 자녀들을 데리고 동번역 가시는 어머님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뉴질랜드 학교는 정말 공부를 안 시키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20년간 뉴질랜드 조교학 전문으로 일했고, 또 저희 아이들이 뉴질랜드에서 초등학교를 다녔고, 저희 딸은 뉴질랜드에서 초등학교를 입학했었고요. 또 제가 유학원 하기 전에 그때부터 교육계에 있었고, 또 저는 수학교육학 석사로 제가 교육학 논문도 서양 커리큘럼하고 한국 커리큘럼을 비교하는 논문을 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공부도 하고 20년간 유학하면서 지켜본 결과, 뉴질랜드 학교들은 정말 아이들을 놀리기만 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놀리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시험도 안 보고 과제도 많지 않고, 그리고 학교 가보면 맨날 뛰놀고 있고 놀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말 과학적으로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얘기를 먼저 해볼 건데요. 뉴질랜드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정해진 시험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시험 범위를 정해서 정해진 범위 안에서 이미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들을 아이들이 달달 외워서 시험을 보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는 그렇다고 해서 시험을 안 보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미리 예고된 시험, 시험 범위가 정해진 시험, 이런 시험을 보지 않고요. 불시에 전국적으로 시험을 봅니다. 어느 날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엄마 나 리딩 테스트 했어. 또 어느 날은 엄마 나 수학 시험 봤어. 이렇게 말하는 날이 있어요. 근데 그게 대부분은 전국적으로 보는 고사이고요. 성적표가 바로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어머니들이 페어런츠 미팅 때 학교를 방문하시면 선생님들이 그 리포트를 다 보여줘요. 그 리포트가 파일 같은 데 정리가 돼 있어서 펼쳐서, 예를 들면 리딩 같은 경우 당신의 자녀는 몇 세 연령 수준의 책을 읽고 있다. 또 수학도 어떤 파트에서 전국의 몇 프로 안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걸 자세히 보여주고, 그 아이가 어느 분야에서 뛰어나고 어느 분야에서 부족한지를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험을 안 보는 것 같지만 정해진 범위가 없이 불시에 봐서 정말 평소 실력을 평가하는 이런 시험을 보고요. 이런 방법은 중학교 때까지 지속돼요. 중학교 때까지도 범위 정해서 외우게 하는 시험은 없고요. 그러나 리포트는 다 나중에 오고, 리포트에 보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은 아니지만 아이가 과목별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가 표시가 돼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의 코멘트가 다 들어가요. 점수보다는 주로 선생님 코멘트인데 얘가 이 분야에서 잘하고 있는지, 잘 따라하고 있는지, 어느 분야에서는 더 노력이 필요한지, 더 그런 멘트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자기 아이가 어떤 분야에서 잘하고 어떤 분야에서 부족한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은 이렇게 보지만 그럼 평소에 공부는 너무 안 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뉴질랜드야말로 기초교육에 굉장히 충실한 나라인데요. 특히 초등과정은 정말 기초교육에 충실해서 말하기, 쓰기, 읽기, 수학 이런 교육을 정말 잘 시키고 있어요. 예를 들면 reading, writing, math 이런 과목들은 전부 레벨별 수업이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레벨이 나눠져서 유학생이 처음에 와서 레벨 테스트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얘가 4학년인데 수학은 아주 뛰어나서 시험 결과가 레벨이 높게 나왔을 경우 수학은 6학년들하고 섞여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한국에서 바로 온 유학생이라 리딩은 다소 현지 애들보다 낮을 경우에 리딩 시간이 되면은 2학년, 3학년 교실에 가서 걔네들이랑 섞어서 하고, 이런 식으로 모든 수업이 레벨별 수업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3, 4학년이 섞인 반이 있고 5, 6학년이 섞인 반이고 이렇게 학년이 섞인 반들이 있습니다. 그럼 한국 어머님들은 처음엔 이해를 못해요. 아니 어떻게 5, 6학년이 같은 반에서 공부를 하지? 어떻게 3, 4학년이 같은 반에서 공부를 하지? 그런데 뉴질랜드에 가서 경험을 해보시면 이해가 갑니다. 어차피 리딩 시간, 라이팅 시간, 매스 시간에는 수준별로 다 흩어져요. 자기 학년에 무관하게 수준이 맞는 아이들끼리 공부를 하고, 만들기를 한다든지 밖에서 체육 수업을 한다든지 나머지 수업은 아이들이 섞여서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학년이 무관한 수업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전국이 1학년 1학기 때는 뭘 배우고
5학년 2학기 때는 뭘 배우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유학생들이 텀1이 아니라 텀2, 텀3에 들어가도 따라가는데 무리가 없고요. 대부분 초등학교 같은 경우 저희 아이들이 다닐 때도 보면 테마별로 수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텀의 주제는 우주다. 그러면 뭐 만들기를 할 때도 우주에 관한 걸 만들어 보고 글을 쓸 때도 내가 목성에 간다면 뭐 그런 거를 상상해서 글을 써보고 또 책도 다 우주에 관한 책을 읽혀요. 보통 독서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전집으로 구입을 해서 같은 레벨 아이들한테 매일 읽어야 하는 숙제를 내줍니다. 책 주머니가 있는데 어머님들이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가방을 열어보면 책 주머니에 책이 들어있어요. 읽어야 되는 책이. 그게 학년이 낮은 애들은 그림이 많고 글씨가 몇 줄 안 되는 책이 오고요. 리딩 레벨이 올라갈수록 글씨가 많아져요. 그리고 리딩 수준이 아주 높은 애들은 몇 페이지 읽어오기 이렇게 정해주는데 이번 텀의 주제가 우주다 그러면 우주에 관한 책들을 주로 읽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한 텀이 끝나면 외우지 않았는데도 별에 대해서 지식이 쌓여서 달달달달 목성은 어떻고 금성은 어떻고 이런 게 자연스럽게 지식이 녹아나게 만드는 통합 수업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익히는 지식이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는 정말 초등학교 때는 기초교육에 충실하다고 했는데 특히 읽기, 쓰기, 말하기 읽기 교육은 아까 말한 것처럼 매일 리딩 숙제를 내줘서 책 주머니에 책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읽기 수준이 현저히 낮을 때도 보조교사가 붙어서 티처 에이드라고 하는데 보조교사가 도와주고 또 읽기 수준이 아주 뛰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정말 두꺼운 책을 읽는데 그것도 역시 티처 에이드 보조교사가 붙어서 같이 읽어주고 아주 잘하는 애들 또 다소 부족한 애들도 학교에서 보조해서 다 도와주고 있고요. 읽기는 이런 식으로 매일 읽기 숙제가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쓰기도 우리나라는 사실 초등학교에서 쓰기를 많이 할 일이 별로 없죠. 그런데 뉴질랜드는 라이팅을 정말 많이 해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첨삭을 다 해주세요. 근데 리딩 노트를 매일 집에 가지고 오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들 그걸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연말에 보면 리딩 노트에 아이가 유학을 처음 시작할 때 썼던 거랑 1년 후에 썼던 라이팅을 비교해 보시면 천지 차이가 돼 있습니다. 그만큼 쓰는 것도 정말 많이 시키고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오전에 야외 수업이 있다. 오늘 오전에 박물관에 갔다 왔다. 그러면 그날은 돌아와서 일찍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후에는 오늘 갔다 온 거 소감을 쓴다든지 해서 꼭 라이팅을 시켜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다 첨삭을 해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쓰는 게 훈련이 돼서 유학을 1년 지나보면 정말 라이팅이 늘어 있고요. 그리고 말하기 수업도 저희 애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다닐 때 매주 월요일 날 선생님이 발표를 시켰어요. 주말에 뭐 했나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대중 앞에서 말하는 연습을 시키고 어쩔 때는 정말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걸 제대로 가르치는 때도 있는데 그때 보면 아이 컨택트 하는 연습, 목소리 톤 조절하는 연습 이런 걸 다 가르쳐요. 그리고 집에서 연습하게 해서 집에서 자기가 스피치 할 거를 연습해 가서 그거를 대중 앞에서 하고 교실에서 하고 선생님이 그걸 채점을 해줘요. 얘가 대중한테 아이 컨택트는 잘했는지 목소리의 강약 조절은 잘했는지 이런 걸.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또 발표하는 연습 이런 걸 정말 많이 시켜주고요. 수학 같은 경우도 레벨별 수업을 하는데 우리나라하고 수학이 많이 달라요. 가르치는 방법이. 저희는 초등학교 때도 예를 들면 1m가 100cm다. 그럼 환산하는 거 계산만 시켜요. 그런데 얘네는 정말 1m짜리 자를 들고 1m가 어느 정도인지 감을 익히는 수업을 해서 자로 재고 다니고 또 1m 정도 되는 길이가 뭐가 있는지 써보게 하고 해서 정말 몸으로 익히는 수업이고 그게 고등학교에 가면 정말 더 많이 달라져서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확률과 통계 배울 때도 표준 편차 분산 숫자 주고 계산하게 하는데 여기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팀을 만들어서 어떤 주제를 정해서 자기들이 서베이부터 하게 하고 그 서베이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표준 편차를 구하고 분산을 구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고 이 표준 편차 값이 뭘 의미하는지를 그거를 분석하게 만들어요. 그게 정말 공부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랑 공부하는 게 엄청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놀리는 것 같지만 시험도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기초교육을 초등학교에서 정말 많이 시켜주고 있고 아이들이 은연중에 쌓이는 게 엄청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과제도 물어보시는데 숙제를 많이 놔준다고 절대 공부 많이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아이들 매일 학원에 가고 숙제에 치여 살지만 그렇다고 정말 실력이 쌓이는 걸까요? 뉴질랜드는 선생님들이 숙제를 내주지만 학년에 따라서 선생님에 따라서 다르지만 제가 경험했을 때 하루에 1시간을 넘지 않는 숙제, 보통 한 30분 정도면 하는 숙제, 이런 숙제를 주로 내주고요. 그리고 그 숙제도 숙제 노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프린트를 해서 붙여줘요. 그게 어쩔 땐 수학 문제고 어쩔 때는 역사, 뉴질랜드 역사에 대한 거를 조사하는 것도 있고 그때 다른데 그 숙제 노트를 월요일 날 나눠주고 금요일 날이면 걷어가요. 왜냐? 주말에 공부하지 말라고. 주말은 아이들이 쉬고 뛰어노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주말까지 공부시키고 책상에 잡아놓고 계속 하는 거는 거기는 그런 교육을 지향합니다. 절대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처럼 초등학생이 벌써 밤 10시까지 학원 다니고 주말에도 공부만 하는 건 거의 아동학대에 가까운 거죠. 그 사람들이 보기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공부가 필요 없고 그게 알고 보면 유익한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지만 결론은 뉴질랜드는 공부를 안 시키는 나라가 아니다. 정말 과학적으로 시키는 나라고 기초교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나라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은 초등학교 교육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뉴질랜드 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